안녕하세요. 양도중학교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은 왜 해야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해야 하나요?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 그럼 자원봉사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알아볼까?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봉사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는데 뭐 없어? 자원봉사? 경험 삼아 한번 해볼 만하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잠시나마 너희들이 했던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볼까?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으쌰, 으쌰. 근처리의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연이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산과 강이 깨끗해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복민이의 농어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 부족했던 농민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봉사활동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친구야. 우린 멋진 놈들이야. 자원봉사 확인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활동이어야 비로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 그럼요, 선생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 인터뷰! 자원봉사의 또 다른 발견! 벽화 그리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한 그림 하더라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선생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 내가 마술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나랑 어울리는 재능 같아. 성희 덕분에 난 음악적 재능을 깨우쳤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성과 리더십도 키울 수도 있죠. 자원봉사는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다고요. 이제 봉사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좀 와닿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봉사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안내됩니다. 봉사활동의 목표,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는 규정, 마지막으로 교내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즉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함을 목표로 합니다. 나눔정신, 배려정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마음인 후회정신을 기름과 동시에 서로 협력하는 자율적인 태도를 길러서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성,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비영리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성은 비정치적, 그리고 비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정치적인 집단의 이익이나 종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과 같은 휴업일에는 최대 8시간을 인정할 수 있고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에는 7교시 수업 기준 1시간 인정이 되고 6교시 수업 기준은 2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시간의 누적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20점의 봉사활동 점수로 환산되어 내신 성적에 반영됩니다. 본래 학생 봉사활동은 개인별 연간 20시간, 즉 3년간 60시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고등학교 입학 전형 대상자인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채우면 20점 만점으로 내신 성적에 반영됩니다. 단 3학년 봉사활동 인정기간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 전인 10월 말까지의 날짜로 되어 있는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봉사 점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15시간 이상의 경우 20점 만점, 14시간의 경우 19점, 13시간의 경우 18점으로 봉사활동 인정시간의 감소에 따라서 점수도 감소되고 7시간 이하의 경우는 기본 점수인 12점으로 내신 성적에 반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세 번째,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은 교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내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개인 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은 다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이 있고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전교생 누구나 받게 되는 봉사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모집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한 학기 동안 잘 수행하면 학기 말에 봉사시간이 부여되는 봉사활동입니다. 반해서 멀티 도우미와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봉사시간을 인정받지만 친구들은 받지 않을 수도 있거나 또는 친구는 봉사시간을 인정받지만 나는 받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음, 개인 봉사활동은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것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학교에서 봉사시간이 인정되는 기간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봉사활동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먼저 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은 이웃돕기 활동, 캠페인 활동, 환경보호 활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학년도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교내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일단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사전교육이라는 활동명으로 1시간의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면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봉사시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인데, 이 시간에도 등교 일정에 따라 원격 또는 등교로 출석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면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5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 3가지에 잘 참여하면 총 10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모집하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교내 봉사활동.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봉사활동 도우미가 선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제한이 있거나 2학기에 진행되는 도우미인 재활용 분리수거 도우미, 교통봉사 도우미, 그리고 교과서 배부 도우미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아직 인원이 차지 않은 도우미를 원하는 학생은 2학기에 모집 시기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이 16가지의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은 연 최대 10시간의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기당 5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지만, 이 시간 또한 학사 일정 변동이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전학 또는 불성실한 도우미의 교체와 같이 학생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실제 부여되는 봉사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음의 3가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포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도볼,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VMS와 도볼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연계 서비스를 신청하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연계해 놓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한 후에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봉사활동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 자료를 확인 후에 승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1365 봉사 포털에서 인정한 활동이더라도 학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봉사 신청 전에 담임 선생님께 미리 봉사 시간 인정이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잘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봉사 활동을 할 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하기 PC 버전. 인터넷 검색창에서 1365를 검색하세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세요. 봉사실적 연계 동의 부분은 추후에 학생들이 나이스로 활동 내역을 보내거나 VMS 또는 이청소년 사이트에 등록된 활동 내역을 1365에서도 보려면 동의해주세요. 다음은 실명 인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아이핀으로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하니 가장 보편적인 주민번호로 인증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아참!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회원가입 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꼭 보호자와 함께 해주세요. 팝업창에서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고 실명 인증을 눌러주세요. 실명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잠깐만! 주의사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키보드 캡스록 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대문자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착각하여 로그인할 때 영어 소문자로 입력하면 로그인이 안 되겠죠? 비밀번호도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8글자 이상으로 영어, 숫자, 특수문자가 하나 이상씩 꼭 들어가야 합니다. 로그인할 때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잘 기억해둬야겠죠? 그리고 우편번호 찾기로 주소를 찾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 유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신 동의 여부 등 회원 정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수신 동의를 하면 봉사활동 시간 등록 여부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실명 인증을 거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끝! 더불어 부가 정보도 입력해주면 더 좋지요. 소속센터와 희망 분야는 필수 사항이니 내가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을 소속센터로 설정해주고 원하는 자원봉사 분야를 선택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할 때는 키보드 캡스록 키가 켜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SNS 계정을 활용하여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이디로 로그인 후 나의 자원봉사, 회원 정보, 기본 정보에서 SNS 간편 로그인을 설정하면 이후 1365 자원봉사 포털 로그인 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신청하기.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봉사 참여 카테고리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모집글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만약에 청소년만 모집하는 자원봉사를 원한다면
봉사자 유형에서 성인을 체크 해제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으셨다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봉사 시간과 활동 요일을 확인해 주세요. 하루에 몇 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모집 인원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작성된 내용을 읽으면서 자원봉사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원봉사를 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활동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해 주세요. 아래 지도를 통해서 봉사활동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오른쪽 상단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달력에서 본인이 하려는 날짜를 체크하고 신청자 정보를 한 번 더 확인 후 정보 제공 및 수신 동의 후 신청하기를 체크. 봉사활동 신청을 누르면 봉사활동이 신청됩니다. 잠깐만! 주의사항!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살펴서 활동하려는 날짜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신청해주세요. 참고로 시간인증 봉사와 활동인증 봉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시간인증 봉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이고요. 활동인증 봉사는 SNS 캠페인 홍보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겸해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봉사 시간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활동 횟수가 표시되는 별도의 인증서로 출력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그럼 봉사활동이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나의 자원봉사를 클릭 후 봉사 정보에서 봉사 신청 내역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접수라고 뜨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승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면 취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접수 상태에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승인이 된 자원봉사 활동이라면 자원봉사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뭐라고?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전국에 247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전화기를 들고 무조건 1365번을 누르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1년 365일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잊지 마세요. 물론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 일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봉사 지역을 설정 후 검색을 누르면 타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방학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그 지역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관심 있는 자원봉사, 나에게 잘 맞는 자원봉사를 찾아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확인서 발급과 나이스 연계하기.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로그인한 후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발급을 누릅니다.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 인증형 현황을 보면 나의 총 봉사 시간과 활동 건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다양한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등록된 봉사 시간도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연동되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인 가능하려면 각각의 자원봉사 인증기관 사이트에서 연계 동의를 체크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도 연계 동의를 해야 합니다. 대체로 회원가입을 할 때 동의를 구하니 회원가입 시 체크해주면 됩니다. 아래 회색 글씨 확인하셨죠? 유관기관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 연계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VMS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활동 확인서를 출력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또 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아래로 내려오면 소중한 나의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간 설정 후 검색을 눌러야 활동 내역이 조회됩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5년 중에 선택하거나 출력을 원하는 봉사활동 기간만큼 달력에서 직접 날짜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래의 봉사활동 내역이 나오는데요. 조회된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며 나의 성실함의 뿌듯함을 느껴보며 체크 후 출력하기를 누르면 활동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활동 확인서 인쇄창에서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트기에서 활동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고요.
참고로 옆에 빨간색 아이콘을 누르면 PDF 파일로 컴퓨터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활동 확인서를 보낼 일이 있다면 이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집중! 별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만 나이스로 봉사활동 내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전송은 VMS나 이청소년과는 달리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니 꼭 이렇게 직접 눌러서 수동으로 보내주세요. 나이스로 전송할 때는 나의 자원봉사, 나이스 연계 서비스를 눌러주거나 1365 자원봉사 포털 홈 화면에서도 바로 갈 수 있어요.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보안문자 기입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내 소속 학교를 검색하여 학생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회되는 자원봉사 활동 내역 중에 나이스로 보내려는 것을 체크하고 실적 전송을 누르면 끝! 참 쉽죠? 아래 보이는 실적 전송 기능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우리나라 학년은 3월에서 그 다음 해 2월까지죠? 그러니 교육부 시스템인 나이스로 전송할 때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봉사활동 내역을 전송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살펴보고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정리한 기간이 있을 테니 담임 선생님의 나이스로 보내라고 할 때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선생님들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우리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시간 조회하기, 활동 확인서 발급하기, 나이스로 연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원봉사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학생이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이 봉사활동 계획서에 맞는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떨어지면 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 확인서에 따라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줄지 말지를 평가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원봉사 포털을 사용할 때보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단순히 클릭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정 여부를 다시 재평가 받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기관이나 단체에 방문하기보다 비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인정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풀 달기 본부라는 사이트에서 일주일 동안 50자 이상의 선풀 달기를 하면 봉사활동 1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최대 12주, 즉 12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개인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 번째,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학생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봉사활동을 실행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형이 있고 단체형으로 하는 모둠형, 통합형이 있습니다. 단, 이 활동은 담당 교사가 있어야 하고 한 학기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모든 봉사활동과 관련된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마당에 봉사활동의 공지사항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 기억하세요. 고입 내신 점수,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 또 교외 봉사활동 이렇게 세 가지인데 내신은 봉사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고입 내신 20점 만점에 20점을 받을 수 있고 교내 봉사활동은 우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10시간이 부여가 되고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기당 5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교외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에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 하루 최대 8시간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 잘 이해했죠? 자, 머릿속에 저장. 관련된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봉사활동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1시간을 획득하였습니다.